인사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의 김진호입니다. 사실 오늘은 잘 알고 계시는 천우제 계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도 예산 문제로 제가 같은 실험실에 있는 제가 오늘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좀 지겨우시죠? 예,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저희가 송이 소나무, 송이균 접종묘 생산 과정을 좀 생생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발표하신 허태절 박사님의 송이산 관리 방법, 사실 우리 송이 생산에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벼농사라든가 모든 농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농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강학연 박사님의 역시 이 송이 관련된 대선배님답게 송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저는 앞에 부분은 조금 빨리 생략을 하고 송이 소나무 생산 과정 그리고 산지 이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송이 연구 역사. 예, 간단히 우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송이를 연구해 왔고 현재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송이균 접종묘 생산 방법,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산지 이식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송이의 이론적인 부분은 앞에 두 박사님께서 아주 상세히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은 당연한 얘기죠. 송이는 소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희 송이 소나무를 생산하더라도 송이보다는 소나무가 잘 살아야지 송이균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송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송이는 까다로운 생태적 환경을 요구하고 있죠. 아무 데서나 난다든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한다 해서 송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송이를 발생을 시키고 또는 지금 현재 발생되는 곳에서도 발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송이 균사 생장은 상당히 느립니다. 아까 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간 10cm 내외로 성장하게 됩니다. 생장만 빠르다면 송이산을 늘리는데 마구 가능할 수 있겠지만 송이 자체가 생장이 느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유심히 관찰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송이 발생 장소 제한적이다. 위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가 있어야 되고 까다로운 환경이 있어야 되며 느린 생장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 송이 소나무를 공급하는 저희가 분양하는 이유의 제일 큰 이유는 그 송이 소나무가 자라서 버섯을 발생하기엔 기대하기 힘듭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송이 소나무가 소나무 발생 가능 지역에서 송이균을 옮겨주는 역할을 해서 발생량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자, 먼저 송이 연구 역사는 우리나라의 송이 연구는 50년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60년대 후반 송이 수출로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자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실제 송이 연구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처음에는 좀 늦게 시작이 되었지만 80년대 이후로 많은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이 연구에 있어서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는 약 1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 1900년대 초반부터 송이가 균근을 만든다는 사실을 시작으로 다양한 일본인답게 매우 다양하고 세세한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 이후로 또 80년대, 90년대 들면서 소나무림의 감소로 또 송이 생산량의 감소로 이 송이 연구가 상당히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송이 연구는 그 송이의 생활사, 환경, 향, 성분, 균사체 배양, 기능성 유전자 이런 많은 부분에 통틀어서 연구가 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유전자라든가 또는 향, 성분을 이용한 송이를 이용한 무언가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송이를 인공적으로, 사실 이 인공적이란 말을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아직 인공적으로 완전히 발생한 사례가 어쩌면 국내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0년도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공이란 말을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현재 그와 관련된 노력으로는 송이균 접종묘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송이균 감염묘 연구가 있습니다. 송이균 접종묘하고 송이균 감염묘하고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 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송이균 접종묘 기술 최초 목표와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소나무 유묘, 소나무를 종자를 발화시켜서 거기에 송이균을 같이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균적 공동배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송이균은 다른 버섯균이나 다른 미생물에 비해서 생장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무균 상태가 아닌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송이균은 다른 미생물들과의 경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송이균이 소나무에 감염될 기회가 매우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균적으로 공동배양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요. 무조건 공동배양만 하면 되느냐? 아니겠죠. 소나무 유묘 세근 잔뿌리에 송이균이 잘 되도록이면 빨리 세근에 침투를 해서 소나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대하기 위해서 배지라든가 또 배양 조건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기 내에서 아무리 잘 돼봤자 밖에서 살아남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야외 순화 과정에서 소나무와 송이균이 안정적으로 두 개체 모두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을 떠나서 여러분 송이산이라든가 또는 적정 대상지에서 이 송이 소나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두 박사님 발표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세 명이 같은 의견인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2003년도, 5년도, 7년도, 9년도에서 국내, 국외 특허를 이렇게 획득했고요. 저희 송이균 접종묘가 분양이 될 시, 판매가 될 시에 이름은 신나리 일품 송이 소나무입니다. 송이균 접종묘 그리고 송이균 감염묘.
송이균 적종묘는 무균 환경에서 소나무 종자를 발화를 시키고 그리고 송이균을 따로 키워서 같이 합친 다음에 무균 용기에서 키우는 방식입니다. 우리 적종이란 말은 요즘 그 독감이 이제 곧 유행한다고 해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죠.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 주사를 하듯이 인위적으로 송이균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송이균 감염묘 방식은 기존 균안에 소나무 유묘를 망분에 넣고 균안이 발달하는 선단에 심어서 전이시키는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의 송이균을 감염시킨다. 이 목표는 같은데 실제적으로 생산 방식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책자에 송이 감염묘, 송이 적종묘를 좀 혼용해서 썼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말을 분리해서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송이균 적종묘 생산 단계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송이균이 있어야지 이 생산 단계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송이를 연구하는 실험실에 있는데 이렇게 이쁘게 찍은 사진이 없어서 제가 그 인터넷에 매우 잘 나온 사진을 좀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혹시 저작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자, 이렇게 가시 피지 않은 상태에 버섯을 채집한 후에 실험실에 와서는 외부 오염물질을 깨끗이 씻어내고 이렇게 손으로 쭉 갈라서 내부에 가스로 앞으로 주름살이 발달할 이 부위 여기서 균 분리를 실시합니다. 이 부분이 균 분리가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균 분리를 하게 되고 실제 균 분리를 초기에 저 부분을 떼서 배지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균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균사가 나오기 시작한 후 35일 정도 지났을 때는 배지에 균사가 이렇게 뻗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고 이건 송이균의 균사가 맞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가 박사님이나 대지 박사님이나 이 정도 전문가가 되셔야 하는데 실험자의 어떤 그 경험으로 물론 특유의 균사 형태는 있긴 하지만 다른 버섯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균사로부터 유전자를 분리하고 그것이 실제 송이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내 17개의 시군의 송이를 모두 수집하고 그로부터 송이균 분리해서 한 130여 개의 균주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분리된 송이균은 대량 배양을 하기 위해서 액체 배양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액체 배양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송이균마다 송이균이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우량한 균주는 굉장히 빨리 자랄 것이고 우량하지 못한 균주는 늦게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량한 균주를 송이균 적종묘 생산에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빨리 자라고 또 빨리 자라는 것이 나중에 소나무 세근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균사 생장이 빠른 균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처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한 100ml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요거는 10L입니다. 10L 정도 돼야지, 요런 게 한 몇 개 있거든요. 요 정도 돼야지 저희 연구원처럼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요런 단계적인 방법으로 균을 준비하게 되고, 요건 참고로 저희가 그 130여 개의 균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사용하고 쓰다가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 이 균 분리를 매년 하는 작업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내 송이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일반 배지 그리고 사면 배지 이런 바이알에 집어넣어서 초전, 영하 80도씨 또는 냉장 보관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균도 중요하겠지만 소나무가 일단 튼튼해야겠죠. 소나무가 튼튼하지 못하면 송이균 역시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송이균 적정묘 생산 방식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균적인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균적인 작업이 안 되면 송이균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작업인 소나무 종자 소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나무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다면 송이균이 갔을 때도 감염이 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무균 시설을 갖춘 곳에서 여러 가지 세척액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업으로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발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독 후에 일일이 종자의 껍데기인 종피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화율이 상당히 올라가고요. 또 이 작업 후에 오염을 빨리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종피라는 그런 껍데기에 쌓여 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종피를 제거한 후에 이 종자를 발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독 후에 배지에 올려놓은 모습이고 정확히 보름 후에 종자가 발화한 모습입니다. 이 14일, 약 보름간의 과정 중에 오염은 육안으로 발견이 됩니다. 곰팡이라든가 세균, 육안으로 보이면 즉시 제거를 하고 오염되지 않은 종자만 발화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에 들어갈 때는 이 중에서도 건강한 종자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송이균과 소나무, 유묘가 살아갈 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용기에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즉 상토, 피트모스, 질석, 마사 등을 혼합하고, 그리고 송이균하고 소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을 같이 섞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종이컵에 담고 또 용기에 담은 다음에 요 뒤에 보이는 요 기계들이 쉽게 말하 찜솥입니다. 찜솥. 압력밥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1도씨에서 90분간 살균을 하게 되면 이 내부는 아무 균이 남지 않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이후에
무균 환경 하에서 냉각된 요 상토, 여기에 아까 보신 유묘를 이식을 합니다. 이때 뿌리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소나무는 살질 못합니다. 그만큼 초반에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송이균을 이런 분쇄기, 집에 있는 믹서기 같은 거랑 비슷한데요. 여기에 무균적으로 잘게 분쇄해서 소나무 유묘가 들어있는 곳에 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실제 액체 배양을 보면 동글동글한 구슬 모양으로 그 송이균이 자라게 되는데 그거를 직접 이곳에 넣어줄 경우 내부까지 침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갈아주고 넣어주면 이 상토 곳곳에 스며들어 나중에 소나무 세근에 송이균이 접촉할 기회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 그 배양실 일부 사진입니다. 실제로 소나무 유묘와 이 안에 송이균이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4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지금 배양실 안에서 약 18,000분에서 2만 분이 지금 크고 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하루에 약 1,300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개월에 약 한 2만 본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공동배양이 끝난 후에 과연 송이 소나무가 만들어졌는가, 즉 소나무 뿌리에 송이균이 들어갔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소나무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세근이 발달해 나오고 지금 송이균이 붙어있는 형태고, 현미경으로 보면 송이균이 소나무 뿌리 세포에 침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기내에서, 즉 실험실 안에서 아무 이상 없이 소나무도 고사하지 않고 다른 오염도 발견되지 않고 건강히 살아남은 개체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순환이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그 종이컵을 사용한다 했는데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아까 용기로부터 이 밖에 이식하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상토, 즉 흙들이 모두 떨어지면서 소나무 자체도 피해를 입고 송이균이 많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컵 채로 이식을 하면서 겉에 800cc의 비닐포트 그리고 추가적인 상토를 첨가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방금 보신 사진에 여기서 1년 후 뿌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하얀 균들이 많이 붙어 있죠. 송이균입니다. 그리고 이 송이균이 사실 눈으로 보기에 하얗지만 송이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로부터 다시 송이균을 다시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송이균을 분리하고 분리된 것 중에 송이균 같다라고 판단된 것들은 모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송이균 맞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것들은 또다시 자연 상태에 가까운 밖에 일반 포지에 이식을 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 이후 1년 지난 겁니다. 즉 2년생에서 3년생 사이입니다. 잘 크고 있죠. 근데 이 안에 있을 때도 문제지만 밖에 있을 때 그 진드기, 쇠뜨기 이런 것들이 저희를 매우 괴롭힙니다. 그런데 송이균이 걱정되기 때문에 약을 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요 생산을 담당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걸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진드기를 제거나 쇠뜨기를 잡을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뭐 몇 년 동안 이거를 전문가분들께도 여쭤봤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옆에 잡풀 제거, 또 진드기가 있을 때 진드기 잡는 것 외에는 원래처럼 심하게 가물었을 때는 관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 외에는 자연 상태에 가깝다 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여기 슬라이드에 하나 첨부를 못한 게, 저희 연구원에 오시면 이러한 토질로 송이산 인공산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강의실 정도 조금 더 적은 면적으로 낮은 동산을 만든 다음에 이 송이균 적종묘를 심어놨습니다. 지금 약 한 6년 정도 됐고요. 거기서 지금 송이가 나기를 뭐 기대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발생이 돼야지 저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텐데 곧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진 역시 방금 보신 야외 포지에 있는 송이균 적종묘로부터 송이균을 확인한 사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산된 송이소나무, 송이균 적종묘, 이것을 산지에 이식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참 이거 어렵게 생산하는 겁니다. 그냥 뚝딱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산지 이동 중에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산주분들이 이 소나무는 막 내버려둬도 잘 자라는 나무다. 어차피 내가 가져가니까 내 맘대로 할게. 이러고 차에 막 실어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런 사과 박스나 좀 키가 높은 박스에 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꽉꽉 누르면 8개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 방식으로 차에 1톤 그 화물 용달 차량이라 하죠. 거기에 이제 싣고 가시면 제일 안정적이고, 나중에 산지에 가셔서 직접 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상태로 그대로 들고 올라가셔서 이식을 하시면 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저도 이 소나무가 겨울에만 냉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요즘 고속도로 발달로 멀리 계신 분들도 이 송이 소나무를 가져가시는데,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서 심는다고 100km, 120km로 이것들을 차에 뒤에 싣고 뒤에 아무것도 안 씌운 상태로 달리면 냉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 어떤 용기라든가 이걸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송이 소나무를 분양을 하느냐? 일단 대표적인 저희 대상지 선정 기준입니다. 1순위는 송이 발생지 인근 미발생지입니다. 아까 그 허태철 박사님이 뭐 발생지, 미발생지에 대해서 용어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송이 발생지와 상당히 유사하면서 근처에 있으면서
미발생지다. 송이균만 그쪽에 옮겨질 수 있다면 송이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두 번째, 송이 발생지 내 미발생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이 발생지 내에 모든 환경이 송이가 나는 환경과 동일한데도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 송이균이 아직 가지 않았다. 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 발생지. 이 부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발생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 송이가 발생하기에 최적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 어떠한 이유로 산불이라든가 또는 송이균이 그냥 지나갔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산림 훼손, 인위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이 안 되는. 하지만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정말 누군가 소나무를 다 뱉다든가 산불이 지나가서 소나무가 없다든가 개발로 인해서 토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든가 사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과거 예전 선조로부터 듣기에 과거에는 나더라. 그러면 저희 생각엔 이 순위로 봤을 때는 거기에 다시 송이균이 들어간다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차례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송이 발생 산화지. 송이가 발생을 예전에 했는데 불이 난 것. 송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불이 난 것. 이건 당연히 송이균이 간다 해서 송이균이 날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산불이 난 곳에는 저희가 다시 소나무를 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나무를 심으면서 기왕 심는 거 소나무도 같이 심었을 때는 미래에 송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면 일반 소나무로 살아가는 거고 이러한 목적으로 산화지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순위 위쪽이 상당히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 산화지에 이식을 한 사례는 몇 군데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송이 날 것 같습니까? 뭐 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지역에 송이를 분양하지 못했습니다. 송이 소나무를 분양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앞에 말씀하신 두 박사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햇빛이 안 됩니다. 이 산주께서 송이 소나무를 가서 심고 여기에 송이가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사실 가지치기라든가 그래서 송이 소나무가 갔을 때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으셨어요. 사실 그런 의지만 있으면 여기 최적지입니다. 박사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소나무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소나무가 살아야지 송이균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송이가 지금 현재 잘 발생한다 하더라도 송이 소나무가 가서 못 살 지역이면 저희가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이식 방법인데 제가 사실 산지 이식을 이런 데 했더니 몇 퍼센트가 살아남았고 이런 데 했더니 어떻더라 이런 통계적인 수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임업진흥원의 박사님께서 이수원 박사님께서 결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산주분들께 이식 방법이라든가 실질적인 하여튼 방법을 알려드리라 해서 제가 이렇게 간략히 적어봤습니다. 소나무가 살아야 송이균이 살 수 있다. 당연합니다. 소나무가 생존하더라도 송이균이 사멸할 수 있다. 아까 가 박사님이 그러셨죠. 소나무는 송이균이 있든 없든 자기는 잘 살아갑니다. 소나무 입장에서는 송이균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송이균은
소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최대한 살리시는 게 송이균도 최대한 살려놓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송이균 여기도 실수로 아까 말씀드렸지 접종료인데 감염료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는 접종료로 하셔야 되고요. 저희 송이균 접종료는 가져가실 때 비가 온 후, 비가 온 직후 또는 관수가 가능하시면 관수를 한 후에 이식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받아가기는 굉장히 신속하게 내일 내가 가져갈게 해서 아침 새벽에 오셔서 가져가 놓고 저희가 한 2주 후에 전화 드려도 바빠서 밖에 그냥 놔뒀다. 상당히 많으세요. 저희가 그걸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 노력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이왕 가져가신 소나무가 건강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비가 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비 맞으면서 소나무 실어드리는 건 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져가서 심으실 때는 반드시 비가 온 후에 심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주분들 가져가셔서 직접 심으시는 경우는 몇 분 안 계세요. 사실 양도 많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인력을 이용하시는데 이 과정 중에 산이 험하다든가 힘들 경우에 일하시는 인부들께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분을 들였는데 300분을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식 후에 그 다음 해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500번을 저희가 분양을 했는데 올라와서 개수를 세니까 200번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저희가 드린 소나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소나무마다 알루미늄 테이프로 된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을 뒤져보니까 심어진 흔적 없이 수풀에서 그 은박 테이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결과 버린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산주분들께서 좀 심을 때만이라도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지 좀 확실하게 이 송이 소나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흙 덩어리를 들고 올라가다 보니까 힘이 들다 보니까 산지에 가서 제대로 안 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대충 파서 그냥 올려놓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잘 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이동지 박스라든가 이런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심는 방법으로는 주변에 소나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송이 소나무를 심어서 여기서 송이가 발생되려면 20년 넘게 걸립니다. 사실 이 방식도 좋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소나무로 송이균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린 자생 소나무 근처에 약간 간격을 두시고 포트를 제거한 후에 심으셔야 됩니다. 간혹 저희가 포트를 제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냥 심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5년생 저희가 이제 송이 소나무 산지 이식된 송이 소나무 5년생을 뽑아봤을 때 5년 동안 포트 안에서 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포트 안에서 소나무 뿌리 굵기가 제 손가락만큼인데도 그 안에서 이렇게 빙빙빙 꼬여서 괴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는 곳이어야지 소나무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광합성을 활발히 하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고 송이균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식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때만 잘 심어놓고 내버려두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주의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가 살아야 됩니다. 태양의 교도가 높아지도록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변 식생 정리를 하고 6개월 동안 건들지 않습니다. 이거 잘 자라고 있나 맨날 툭툭 건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건들지 않고 이 앞에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활착이 될 때까지 관수를 해주도록 합니다. 아직은 이게 산에서 자생하면서 살아남은 개체가 아니라 저희가 보호하에, 온실의 보호하에 키웠기 때문에 산에 가서 아직 힘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고자 어느 정도 이 소나무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살만하다. 선생님들의 경험상 이 정도 소나무면 살만하다 할 정도까지는 관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송이균 적종묘를 분양하고 이식 후에 1년 후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1000번이면 1000개, 500개면 500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마다 이걸 묶어서 중복으로 조사되지 않게 하는데 이것은 잘 살아있는 모습이고 이건 죽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제가 뒤에 통계적인 퍼센트를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죽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야외 포지에서 그렇게 튼튼히 살던 놈들이 산에 가자마자 죽는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산주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 이거를 잘 안 지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산사태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 또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소나무를 갖다 심으니까 이게 좋은지 알고 나중에 파가는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수가 줄어들 뿐이지 실제로 햇빛만 잘 드는 곳에 심어주시면 잘 살아갑니다. 여기서는 저희 송이균 접종을 산지에 이식하고 2년 후에 송이균이 지금 잘 여기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송이균이 자란 모습입니다. 4cm 정도 뻗어나가는데 이 4cm는 실제 저희 연구원에서 2, 3년생 송이소나무에도 이 정도는 자라 있습니다. 오히려 산에 가면 저희는 더 척박한 곳이고 산에 가면 경쟁자들은 있겠지만 어떤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4년 후 10cm, 6년 후 12cm. 확대한 사진이고요. 이거 이제 균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져오면 무조건 이걸 뭉텅뭉텅 잘라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봐가면서 송이균이 붙어 있는 요런 하나하나를 확인한 후에 자, 이게 자연 상태의 소나무, 저희가 이식해 놓은 소나무고 거기에 이렇게 송이균이 붙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산에 있는 소나무를 뽑아와서 여기서 송이균만을 다시 분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긴 다른 버섯균도 있을 거고 곰팡이도 있고 세균도 있을 겁니다. 세균은 저희가 독한 세척액과 항생제를 쓰면 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버섯균이나 곰팡이는 사실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확률 싸움입니다. 이 뿌리를 얼마나 작게 잘 잘라서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하느냐. 실제로 뿌리 한 개를 뽑아오면 거기서 한 1000개의 절편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10,000개 절편당 1개의 송이균이 분리가 됩니다.
그 중에 송이균이 분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10,000개 중에 1개죠.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자식 같습니다. 다들 힘들게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초기엔 이게 오염인지 다른 건지 송이균인지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송이균 자체가 늦게 자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장이 있어서 좀 다른 양상 이런 걸 파악해서 어쨌든 송이균을 확인을 하게 이렇게 자라는 걸 확인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저희 유전자 검사라고 뭐 하는데 별 기술은 없습니다. 그냥 송이균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만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저희가 그 경주 인근에 그 이식된 송이 소나무로부터 송이균을 분리했고 유전자를 검색한 결과 당연하겠지만 저희가 처음 송이균, 이 송이 소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송이균과 요번에 분리한 송이균과 100% 일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그 송이균 적종균을 생산하면서 단계별로 배양실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순화이식, 하우스에 있는 것,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 야외 포지에 있는 것, 산지에 이식한 것 등 단계별로 모두 송이균이 살아있고 또 우리가 감염시킨, 우리가 적정한 송이균이 동일한 게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아까 40,000개씩 절편을 내야 된다 등 상당한 인력이 소모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 소나무 부분에 토양을 가지고 와서 바로 여기에 송이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방법보다 송이 소나무로부터 송이균사가 토양으로 활착하고 있구나, 균안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찾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생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내 접종명 생산 대비 활착 비율, 즉 실험실 안에서 생산된 것을 밖에 갖다 심었을 때 얼마나 살아남느냐, 64.7%가 살아남았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그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시설을 확충하면서 83%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에 이식을 또 했을 경우에 활착 비율이 어떠냐면 67.3%. 쉽게 말해 1000번을 들이면 약 650번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거의 99% 살려두신 분도 많습니다. 송이 산주분들, 특히 송이 산주분들은 송이산을 갖고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적종면을 잘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지고 와서 어떤 평균 비율을 약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분양을 해왔는데 이때까지 55,000번, 경북 도내 17개 시군에 55,000번을 분양을 했고요. 산지로 보면 80개 산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전수주자 생존율 평균, 여기서 요거랑 차이가 있는 것은 산지분이 버렸다, 또 누가 훔쳐갔다, 산사태로 인해서 없어졌다, 요거를 제외한 겁니다. 즉 정확히만 심어주시면 90%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고사 약 10%에 해당되는 자연고사라든가 도난, 산사태, 또는 심어놓고도 어디 심은지 모르시는 거예요. 산주분이
500번 갖고 왔을 땐 열심히 심었는데 1년 후에는 어디 심으신지 모르는 경우, 저희도 그거는 어디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식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저희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 연구에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사실 시작은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매년 4만 본 정도를 생산을 하고 14년부터 유상 분양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말은 유상 분양인데 실제로 산림청의 산림특화 조림 사업을 통해서 산주분들은 부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가게 목대, 그 다음에 이식, 조림 비용 모두 무상 제공됩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4월부터 8월 각 시군에 신청을 하시면 시군에서 다시 도에 보고를 하게 되고 도에서 산정한 후에 산림청에 이 내용을 전파하고 협의회에 다시 이 지원이 어느 정도 될 건가 내려옵니다. 그때 비로소 산주분들께 실질적인 어느 정도 분양이 될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저희는 이 송이균 적중용 이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할 것은 주요 산지별, 저희 여기 대표적인 영덕이죠. 영덕에서 분리된 송이균으로 다시 영덕의 송이 소나무를 보급하는 게 가장 옳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산지에 있는 유전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또 앞으로는 좀 크게 유전자 은행이라는 타이틀 하에 운영을 하려 하고요. 방금 말씀대로 지역별 우량균주를 위해서 송이 발생지, 그 지역의 송이로 그 지역 송이 발생지를 더 확대하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송이 균사체, 송이가 잘 안 난다면 송이 균사체를 잘 이용해보는 방법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송이 균사체를 이용한 기능성 물질을 밝혀내고 또 상업화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이균 적정면 여러분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기 뭐 어떻게도 영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 오신 분들 몇 번 안면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이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몇만 번, 몇천 개를 저희가 하기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송이 또 처리돼서 이런 조사를 위해서 송이 일명 밭을 제가 뛰어들어서 누비고 다녀도 이해를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 뭐 최종 목표는 송이 발생림이 확장입니다. 저희가 드린 송이 소나무로 송이가 마구 생산되는,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지금의 목표로는 송이 발생림이 확장이 목적입니다. 송이 소나무 잘 키워서 기존의 소나무에 전이를 시켜줘서 소나무 림이 점점 커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도 참 중요합니다. 저희는 어쩌면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경험, 지식, 또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내용, 이게 엄청난 큰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뭐 어떤 방식이라도 좋으니까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그냥 툭 던지는 마음이라도 저한테라든지 아니면 저희 연구원에 연락을 해주셔서 좀 같이 이 사업을 좀 확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